또 김종인? 영입에 공들이는 국민의당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판세 영향이 어떨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종인의 구애를 보낸다, 구애한다. 그런데 세 번째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열흘 이제 겨우 남았는데 열흘 대선에 또 김종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3월 8일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당에서 할 일이 없다면서 떠났죠. 4월 5일에 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통합정부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 마음 얻기에 부족하다. 굉장히 빠른 판단력으로 이때 이제 물러나셨는데 어제 또 박지원 대표하고 조찬회 등하면서 세 번째 당적은 가질 수 없다. 아마 오시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명길 의원이 옮겼어요. 더 좋은 정권 교체 위해 국민의당에 입당한다. 지난번에 김종인 대표하고 같이 탈당했었죠. 김종인도 내 입당이 안철수 지지로 해석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안철수 지금 추세 좋지 않지만 반전 계기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종인 지지 여부 대선 판도에 영향 없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최명길 의원 입당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김종인 결국 국민의당으로 올 것이다. 대선 판도 영향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국민의당 입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최근에 드렸고요. 뭐 평소에 그분이 늘 하시던 그 말씀의 방식이 있듯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데 또다시 당적을 받는 일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이번 정말 더 품격 있는 정권 교체,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뭐 어제 저기 또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문재인 후보와는 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신 겁니까? 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라고 보는 것이 뭐 따로 있겠어요? 네. 정치라는 게 항상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요거는 전부 한 30초 이내로만 국민의당의 정기남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김종인 대표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의 고민은 결국 패권 정치, 이른바 홍위병 정치의 파산 선고다. 아마 김종인 전 의원님의 생각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는 마지막 기회를 갖겠다. 뭐 이런 저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아마 조만간 입당이나 어떤 그 캠프에 참여 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소신을 바탕으로 그동안 한국 정치의 병폐로 나왔던 편가르기 정치, 분노의 정치, 이런 패권 정치에 대한 뭐 말씀들을 하시게 될 거다. 그것이 여론조사의 유불리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영신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다들 있으실 거고요.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평가가 다들 다르시겠습니다만 제가 가까이서 함께 모셔봤던 분으로는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량이나 경륜이 대단한 분이셔서 저는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써놨습니다만 김종인을 얻는 자 저는 이번에 천하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을 모셔가는 게 있잖아요. 제가 뭘 해드릴게요. 어떻게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어떠세요? 이런 지위가 아니라 그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 이 개헌을 어떻게 할 거냐.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어떻게 열어나갈 거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요. 지위가 아니라 명분이다. 요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네요. 김종인 전 대표 움직임을 어디로 가느냐. 예, 우리 박영선 의원이 뭐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아까 김종인을 얻는 자? 김종인을 얻는 자라고까지만 썼어요. 얻는 자가 뭐 천하를 얻는 거예요? 그럼 여태 뭐 했어요? 얼른 모셔오지. 양쪽 다. 하여튼 잘못 얘기했다. 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아니. 한 말씀씩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여튼 이 양쪽 눈치가 보여서 이거 워낙 예민한 때라. 저는 이게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김종인 이게 그분이 이게 어떤 선택을 해도 아무 영향이 거의 없다. 저는 이게 한마디로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리는 그림이 반문연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는 시대 정신에 어긋난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특정인을 반대해서 연대해서 이게 어떻게 시대 정신을 구현합니까? 저는 이게 정치공학적인 반문연대. 이거는 이게 어떤 공통의 정치 이념이나 철학도 없이 특정인을 반대하는 연대는 시대 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대선 판세에 큰 영향 없다.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래도 어차피 이게 문재인 후보 1위고 뭐 어디로 가나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 이따 정리하세요. 너무 그렇게.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저는 사실 그 김종인 전 대표님 같은 분은 그 우리 정치사의 큰 어른이다. 예. 그리고 또 항상 저도 가까이서 뵌 적이 모시고 그렇게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 큰 판단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예.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예. 탈당을 하시면 아니 되셨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에 큰 있어서는 판단이라면서요. 예, 근데 큰 판단을 잘 하시는데 예. 이 탈당을 하신 거는 제가 볼 때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미 시간적으로 보면 대선 열흘 남았습니다. 예. 이제 뭐 몇 시간 안 지나면 열흘 남았고 네. 사실상 투표는요 이미 4월 25일부터 해외에서 시작됐고 예. 5월 4일, 5일 이틀간 사전 투표를 한다는 걸 사전 전제로 투표하죠. 하면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일주일 남은 겁니다. 예. 이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해서 별 영향 없다, 한해 판세. 영향을 네. 주기는 어렵다. 시간이, 예.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조금씩 서둘러야 돼요. 유창훈 박사님.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 들어가지는 않고 예. 밖에서 안철수 후보를 돕겠다. 뭐 예. 그런 이제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까 박용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좀 이제 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진보층에는 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비문 성격을 가진 중도 보수층 이쪽에는 안철수 후보로 좀 이제 결집을 해라. 네. 좀 이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이제 그러면은 아마 그 층에는 또 적잖은 그러니까. 영향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황정호 소장 하나. 제가 볼 땐 저분이 지금 했던 그 원칙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탈당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실제로 출마 선언까지도 했는데 그 원칙이 세 가지죠. 하나는 연정, 예. 개헌, 하나는 임기 단축.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뭐 도와줄 거고요. 예. 안 되면 아마 이번에 안 움직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가 연정 이 세 가지를 좋습니다. 아니 그 세 가지. 개헌하겠습니다. 저거 근데 세 가지는 하겠습니다. 세트예요. 예, 그래서 세트로 누구라도 할수 연정 있네요. 개헌 임기단축. 저거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임기를 거예요? 5년에서 4년만 하겠다. 예, 3년. 3년이죠, 3년. 그거 년. 쉽겠습니까? 국민의당에서 지금 그거 검토한다는 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하면 아니, 내가 뭐, 볼 때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국민의당에서는 그래도 뭐 국민의당 알아서 안갈것 뭐 같은데. 얘기해 주시고. 그거 하면 갈 거예요. 기본적인 그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통합 예. 정부의 어떤 비전,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7시 5분, 6분이 되고 있는데요. 바른정당의 바른 결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후보는 지금 뭐 필사적으로 계속 뛰는데 당은 단일화 공을 들이러 또 뭐 필사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바른정당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른정당 단일화 엇박자. 이거 어떤 상황인지 좀 잠깐 짚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3자 단일화 원칙에 안 맞고 명분이 없다. 김무성 탈당서를 부인한 건 다행이다.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서를 부인했으니까요. 그리고 단일화 거부는 그 단일화는 거부하고 끝까지 완주한다가 유승민 후보의 지금 입장입니다. 김무성 공동 선대위원장 내가 탈당한다고? 그건 뭐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 바른정당의 가치와 철학을 지켜나갈 것이다. 예, 그리고 주호영 선대위원장은 여전히 3자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있다.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을 고려 중이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당 뛰쳐나간 배신자다. 단일화 없다. 안철수 후보는 연대 없다고 100번 넘게 말했잖아요. 바른정당 이학재 국토대장정 시작했는데 단일화라뇨?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당과 후보 또 자유한국당과 후보 그렇게 봐서 지금 단일화는 이건 원칙이 안 맞다. 명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다른 그런 부분에서 당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당론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오늘 그 입장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투표용지 인쇄 전에 뭐 이런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후보가 14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 명 거기 빼놔봤자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번 3자 후보 단일화는 29일 시한이 넘어도 진정으로 이제는 29일도 넘겨서 진정으로 문재인 집권 저지를 위한 어떤 3자 후보 단일화가
뜻을 맞추면은 언제든지 할 수는 있죠. 네, 이거는 뭐 간단히 좀 두 정당에서 나오신 분은 좀 쉬시고 뭐 황장소장. 저는 이 바른정당의 이름을 갖다가 앞에 거꾸로라고 하나 좀 넣어야 된다 이래 보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결국은 뭐 대연정 이런 부분을 제안하면서 같이 그쪽에서요? 하자고 막판에 할 건데 열심히 자기 당 후보 지지율만 올려주면 될 건데 그 사이를 못 참고 후보를 갖다가 인당수에 던져서 제물로 그냥 바치고 후보 사퇴라 단일화하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볼 때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 바른정당에서 이런 일에 앞장을 섰던 분들이 굉장히 좀 우스운 처지가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의견, 유창순 박사. 저는 난파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배에 이제 물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원래 목표했던 한국까지 그냥 가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고 그리고 그냥 위험하니까 물을 해서 그냥 뛰어내리자 바다로 뛰어내리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배를 돌려가지고 저쪽 항구로 가자 뭐 그래가지고 있는 건데 이러면은 뭐 바른정당이 결국 좀 이제 분열이 돼버릴 가능성. 뭐 홍준표 후보한테 갈 사람은 가고 또 뭐 그냥 유승민 후보까지 갈 사람은 가고 뭐 좀 이렇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봅니다. 뭐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그 바른정당은 한마디로 이게 정의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의석수도 훨씬 많아요. 32명 합치면 94선 평균 2.9선입니다. 그게 재산이 평균 77억이에요. 그런데 유세차가 부산이 2대밖에 없어요. 자전거 타고 해요. 이 말은 이게 헌신적으로 뛰질 않아요. 따라서 저는 아이젠하워가 뭐냐면 개가 싸울 때 중요한 것은 몸집이 아니라 투지다. 정말 이게 바른정당이 그런 투지 있게 싸우는 게 정의당처럼 안 보인다. 그게 좀 문제를 봅니다. 이재경 교수님. 네, 뭐 문제 진단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정치의 현실하고 또 이렇게 명분이 이렇게 항상 그 일치되면 좋은데 갈등을 일으켜요. 후보는 지금 후보니까 민주적으로 뽑힌 후보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고를 하고 싶은 거고. 또 소속 의원들대로 현실에서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 생각하는데 밑에서 지금 그 구의원, 시의원, 뭐 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탈당을 하고 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면 이런 사람도 나오고 하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건 정말 해결책은 유승민 후보는 몇 명이 남더라도 끝까지 후보로서 가는 게 그 본인을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저는 좋다고 보고 또 뭐 소속된 의원들은 아마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견뎌내기 어려울 거다라고 봐서 리턴파, 다시 돌아가는 파, 그리고 또 국민의당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파 이렇게 아마 나눠져서 3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앞으로 한번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건 OX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분의 패널과 뭐 양쪽 정당에서 나오신 뭐 두 분도 OX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바른정당의 바람대로 단일화가 된다. 선거 전에 단일화 된다. 없다. 안 된다. 단일화가 된다는 O고 아니다는 X인데 지금 보신 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아니 이럴 줄은 또 야 이렇게 일찍 단일화는 절대 없다. 저는 이게 정치공학적인 반문인데 이거는 이게 어떤 공통의 정치 이념이나 철학도 없이 특정인을 반대하는 연대는 시대 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대선 판세에 큰 영향 없다.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고? 그래도 어차피 이게 문재인 후보 1위고 뭐 어디로 가나 큰 영향이 없다 이래 봅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금 이따 정리하죠. 너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그 김종인 전 대표님 같은 분은 그 우리 정치사의 큰 어른이다. 그리고 또 항상 저도 가까이서 뵌 적이 모시고 그렇게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큰 판단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탈당을 하시면 아니 되셨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큰 판단이라면서요? 근데 큰 판단을 잘 하시는데 이 탈당을 하신 거는 제가 볼 때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시간적으로 보면 대선 열흘 남았습니다. 이제 뭐 몇 시간 안 지나면 열흘 남았고 사실상 투표는요 이미 4월 25일부터 해외에서 시작됐고 5월 4일, 5일 이틀간 사전 투표를 한다는 게 전제로 하면 사실상 일주일 남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해서 별 영향 없다. 한해 영향을 이현주 의원, 김종인 결국 국민의당으로 올 것이다. 대선 판도 영향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국민의당 입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최근에 드렸고요. 뭐 평소에 그분이 늘 하시던 그 말씀의 방식이 있듯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데 또다시 당적을 받는 일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이번 정말 더 품격 있는 정권 교체,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뭐 어제 저기 또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문재인 후보와는 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신 겁니까? 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라고 보는 것이 뭐 따로 있겠어요? 네. 정치라는 게 항상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요거는 전부 한 30초 이내로만 국민의당의 정기남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김종인 대표 전 정치인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 예. 이 개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어떻게 열어나갈 거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고 예. 하는 마무리해 것을 주십시오. 분명히 약속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요. 지위가 아니라 명분이다. 네. 요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네요. 김종인 전 이게 대표 저는 아까 움직임을 어디로 가느냐. 예, 우리 박영선 의원이 뭐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아까 김종인을 얻는 자, 김종인을 얻는 자라고까지만 썼어요. 얻는 자가 뭐 천하를 얻는 거예요? 그럼 여태 뭐 했어요? 얼른 모셔오지. 양쪽 다. 하여튼 잘못 얘기했다. 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한 말씀씩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여튼 이 양쪽 눈치가 보여서 이거 워낙 예민한 때라. 저는 이게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김종인 이게 그분이 이게 어떤 선택을 해도 아무 영향이 거의 없다. 저는 이게 한마디로 찻잔석의 태풍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리는 그림이 반문연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저는 시대의 정신에 어긋난다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특정인을 반대해서 연대해서 이게 어떻게 시대 정신을 구현합니까?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의 고민은 결국 패권 정치, 이른바 홍위병 정치의 파산 선고다. 예. 아마 김종인 전 의원님의 생각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는 마지막 기회를 갖겠다. 뭐 이런 저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아마 조만간 입당이나 어떤 그 캠프의 참여 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소신을 바탕으로 그동안 한국 정치의 병폐로 나왔던 편가르기 정치, 분노의 정치, 이런 패권 정치에 대한 뭐 말씀이 있을 말씀들을 하시게 될 거다. 예, 그것이 여론조사의 유불리의 문제는 아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영신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다들 있으실 거고요.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평가가 다들 다르시겠습니다만, 제가 가까이서 함께 모셔봤던 분으로는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량이나 경륜이 대단한 분이셔서, 저는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써놨습니다만, 김종인을 얻는 자, 저는 이번에 천하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을 모셔가는 게 있잖아요. 제가 뭘 해드릴게요. 어떻게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어떠세요? 이런 지위가 아니라 그 김종인이라는 또 김종인? 영입에 공들이는 국민의당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판세 영향이 어떨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종인의 구애를 보낸다, 구애한다. 그런데 세 번째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열흘 이제 겨우 남았는데 열흘 대선에 또 김종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3월 8일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당에서 할 일이 없다면서 떠났죠. 4월 5일에 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통합 정부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 마음 얻기에 부족하다. 굉장히 빠른 판단력으로 이때 이제 물러나셨는데 어제 또 박지원 대표하고 조찬회담 가면서 세 번째 당적은 가질 수 없다. 아마 오시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명길 의원이 옮겼어요. 더 좋은 정권 교체 위해 국민의당에 입당한다. 지난번에 김종인 대표하고 같이 탈당했었죠. 김종인도 내 입당이 안철수 지지로 해석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안철수 지금 추세 좋지 않지만 반전 계기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종인 지지 여부 대선 판도에 영향 없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최명길 의원 입당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다. 국민의당